야, 결국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마냥 좋아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모델 Y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한국에 출시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모델 3 스탠다드가 유럽 시장에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유럽에 출시가 됐으면 한국도 곧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결국 모델 3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한국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스펙하고 가격도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 곧 상륙하는 모델 3 스탠다드는 어떤 차인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행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자, 일단 이 내용부터 바로 잡고 가볼까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런 댓글 많이 보이지 않나요? 야, 어차피 사람들은 FSD 안 써. 미국에서도 그렇게 사용률이 낮다는데 한국 유튜버들은 왜 이렇게 오버들을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만큼 무의미한 게 없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스마트폰 시장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옴니아가 출시되기 전후만 해도 스마트폰은 돈 많은 비즈니스맨이나 얼리 어답터 정도만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런데 삼성이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기 시작하고 애플 보급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은 상용화 단계를 넘어 대중화 단계까지 간 산업인 거고요. 자율주행은 상용화 단계란 거죠. 이걸 헷갈리면 앞에서 말한 접근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말이 뭔가요? 현대차그룹은 레거시 기업이잖아. 그런데 왜 테슬라랑 비교해?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하고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얘네랑 비교하면 현대차도 늦은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살아남은 휴대폰 기업이 얼마나 되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LG가 살아남지 못했고요. 노키아, 모토로라, 죄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삼성도 바다 OS를 계속 고집했으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를 탑재하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살아남음과 동시에 애플의 대항마가 되어버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즉 상용화 이후 대중화 단계로 가게 되면 살아남은 기업과 도태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기업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레거시와 테슬라를 굳이 구분해서 현대차를 레거시 기준으로만 본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이미 벤츠나 BM하고 비교해도 현대차그룹은 빠르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독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아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도대체 이 모델 3 스탠다드는 어떤 차냐? 최근에 모델 Y 스탠다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처럼 모델 3의 저가형 모델인 겁니다. 어차피 FSD는 모델 S나 모델 X 같이 비싼 차들만 쓸 수 있는데 유튜버들이 오버하네? 이 말을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차이기도 한 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 생산 모델입니다. 그래서 FSD를 바로 쓸 수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륜 구동인데 롱레인지 모델입니다. 이 소리는 뭐다? NCM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 깡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프리미엄이 들어올 겁니다. 즉 외관 디자인은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3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대체 어떻게 들어오냐? 현재 팔리고 있는 RWD와 롱레인지의 사이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생산 모델인데 생각보다 비싸지 않죠. 오히려 스펙을 생각하면 더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국내 인증 기준으로 500km 중후반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가격이 가능하다고 했나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관세가 8%나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관세가 0%이기 때문에 중국 생산차하고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전망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에서 안 팔릴 이유가 전혀 없는 차란 건데 그럼 도대체 왜 모델 3 스탠다드를 한국에 팔기로 결심한 거냐?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소름 돋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모델 3 스탠다드가 한국에 출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테슬라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란 겁니다. 우선 현재 기록된 판매량부터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전기차 판매량부터 볼까요?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기아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현대차보다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런데 브랜드별 판매량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 현대차도 압도적으로 이겼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슷하단 거잖아.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델별 판매량을 보면 모델 Y 주니퍼 판매량이 압도적입니다. 38,500대를 넘게 팔아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요. 2위인 기아 EV3와는 무려 18,500대나 차이를 보입니다. 아이오닉 5와는 무려 25,400대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 모델 Y 하나로 현대차보다 많이 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거고요. 모델 Y랑 비슷하거나 이 차보다 매력적인 차가 나오면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들은 안전 기준 제한이 있다고 했었죠. 브랜드별로 연 5만 대까지만 팔 수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무제한
무제한으로 팔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테슬라는 이미 5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했고 마침 이게 폐지됐기 때문에 잘 팔릴 차들은 더 들여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델 3가 처음 출시됐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모델 3는 보급형 전기차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전기차가 1억을 넘을 때 5천만 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등장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 차였기 때문에 전세계 전기차 수요를 급증하게 만든 차 중 하나입니다. 그 뒤로 모델 Y가 나오면서 테슬라 전체 판매량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모델 3 스탠다드로 FSD 보급을 늘리고 모델 Y 스탠다드로 FSD를 대중화하는 전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버전 14 FSD 슈퍼바이즈들을 미국 외 국가에서 최초로 쓰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에 대한 평가가 더욱 적나라해질 거란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뿐이지 포티투닷은 이전부터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대차 그룹이 투자한 규모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자율주행을 써본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예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FSD가 한국에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여론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성적이 수면 위로 떠올라 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스탠다드 모델이 등장하면 어떤 전개가 펼쳐지겠어요? 자율주행이 아니라 현대기아 전기차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겠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보조금 영향권에서 가격이 벗어나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힘을 못 씁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미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악력이 커질 거란 거죠. 모델 3 스탠다드에 모델 Y 스탠다드까지 출시되면 전기차 판매량은 현대기아차를 아예 넘어설 확률이 높겠죠. 지금은 사실상 모델 Y에 혼자 싸우고 있는데 가성비 모델 2종 여기에 FSD까지 가세한다면 판매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엔 사람들이 전기차 판매량에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 테슬라가 공세를 하면서 전기차 판매량 성적도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중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 우리가 대부분 현대차 그룹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거란 것도 문제입니다. 순수 국내 브랜드 중에선 KGM이 가장 골머리를 앓을 거고요. 이게 곧 스마트폰 시장처럼 살아남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뉘게 되는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KGM이 비아디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다 쓸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지는 따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모델 3 스탠다드가 국내에 출시된다는 건 모델 Y 스탠다드도 곧 국내에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 올라갈 거고 FSD를 사용하는 차주들도 그만큼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FSD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똑똑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입소문도 나고 영상도 계속 올라오면서 FSD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잠재 고객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더 장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개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한 소름 돋는 전략이 대체 뭐냐?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 많은 시장 중에 한국을 택했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 시장을 점찍어 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몇 개월 전에 일론 머스크가 본인 X에 자주 올리는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집요할 정도로 자주 언급했거든요. 저출산은 미래에 어떤 문제로 이어지나요?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노인이 많아질수록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다? 아, 여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네. 그런데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건 아니네. 나중에는 노인이 그만큼 많아질 거란 거잖아. 이 작은 나라에서 차 판매량도 엄청나는데 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최소한의 이동을 위해서라도 FSD가 되는 테슬라를 구매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900만 원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당연히 가격도 저렴해질 겁니다. 즉 한국은 앞으로 FSD가 무조건 필요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봤을 거란 거고요. 마침 또 스타링크 사업도 한국 시장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 통신 3사가 레거시 기업이 되는 거죠. 하필 최근에 3사 모두 해킹 문제로 난리였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와 테슬라를 굳이 나눠서 현대차 그룹을 레거시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빠르게 진단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난 주말에 공개된 포티투단 영상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FSD를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다면 이걸 보고도 사람들이 별 감흥을 못 느꼈다면 포티투닷이 갑자기 이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송창현 대표가 사임했을까요?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일단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든 어쨌든 현대차 그룹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티투닷 수장도 사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거의 엔딩 멘트가 고정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관련 발표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